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픽 보면서 한번 추이를 설명 듣겠습니다. 배 소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대통령의 긍정평가 네. 이번 주 조사 결과가 33.6%로 직전 조사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한 3% 정도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2.5%. 예, 1.5% 직전 조사 비교했을 때는요. 그리고 네. 부정평가는 63.4%. 직전 조사보다도 몇 퍼센트인가요? 예. 직전 조사보다도 긍정이 2.6% 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부정이 2.5%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다섯 번째 주는 긍정평가가 36.2%였는데 네. 이번에는 33.6%. 33.6%. 그러니까 2.5%?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2.6% 정도 이제 더 떨어졌고요. 좋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61.9%였는데 이번에 63.4%란 말이에요. 이게 한 1.5% 정도 또 더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표본이 1,033명이었고 남성 546명, 여성 487명, 보수가 32.2%, 진보가 34.5%, 중도가 33.2%였습니다. 네. 이게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뭐 이승영 본부장님께서 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데서 보수가 32.2%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3.6이니까 딱 보수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딱 보수만. 네. 자, 다시 하락세로 어쨌든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봤더니 리얼미터였나요? 0.7%포인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갔다고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등이라고. 반등이라고 하면서. 저도 그거 예, 봤습니다. 그거 보셨죠? 그게 봤습니다. 리얼미터였던가요? 그걸 그때? 반등이라고 예, 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좀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좀 웃었는데 그거에 비교하면은 2.6%나 떨어졌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떨어진 거네요. 그러면. 지난주가 사실은 좀 이상한 건 아니고 아무튼 반짝 그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네. 근데 이번에 그 보수층 지지율만 놓고 보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71% 지지율이었는데 네. 63.9% 그러니까 즉 6.1% 포인트가 떨어졌다. 오차범위 밖으로 그만큼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가 반짝 결집했던 것이고 원래 보통 보수층 추이를 보면은 지지율이 한 60% 됩니다. 네. 근데 지난주가 특이하게 보수층이 위기감 때문에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지금 일본 그 퍼주기 외교 폭풍 계속되는데 대통령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그 갈라치기 항상 그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갈라치기 행보를 많이 하셨다. 대통령이. 예. 그 4.3 추념식 불참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서해 수호의 날 그 기념식 가서는 뭐 울고. 울으시고 뭐 유족 위로하시고 했는데 왜 4.3은 안 가셨을까?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라면서요. 안 가실 그 수도 행사가. 있어요.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 네. 상황이 뭐냐면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이 태영호 위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왜곡하고 4.3 학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지령이다. 예. 그리고 지금 진실화해위원장 그 대통령 임명한 그 김광동 위원장 4.3을 폭동이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서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좀 이승영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체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이슈가 논란으로 불거지면 그냥 말을 안 해요. 추가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계속했죠. 예. 토론을 하고 어떤 형식을 빌려서든 뭐 기자회견이든 뭐 국민과의 대화든 대국민 지지율이 연설이든 내려가더라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는데 소통을 계속 했다는 소통하시고 거죠. 노무현 정부 때는 네네. 근데 이번 정부는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어젠다가 나오면 그냥 침묵하고 뭉개고 넘어가. 뭉개고 넘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막 대대적으로 눈을 좀 다른 데 돌리게끔 네.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런다는 거죠. 하늘에 보니까 뭉게구름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언제 나오나 했어요. 우리 또 배 소장님 이런 예. 재밌는 재치는 아재 멘트. 개그인가요? 예. 자, 이승현 본부장님 어깨 좀 펴달라는 또 죄송합니다. 우리 PD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인데요. 주중 이슈를 고려할 때 어떤 부분들이 하락 포인트인지 이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중도층의 이런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도층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는데 네. 지난번에 그 대구 선문시장 또 가셨죠? 네. 근데 거기 가면 뭐 힘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 대구 경북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아. 지난주에 55% 지지율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50.4%입니다. 네. 거기 가봐야 지지율이 결국 뭐 전혀 상관이 없다. 6번이나 부부가 갔는데도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렇죠. 네. 예,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다 자기 지지층 챙기기 혹은 그렇죠. 집토끼 챙기기인데 뭐 이번 주에 시장도 가시고 뭐 시구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뭐 그게 다 별 효과가 없다. 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거나 하지 않으면 네. 결국 아무 그런 쇼 일종의 이벤트 이런 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보니까 보수층에서 긍정평가하는 비율이 63.9%였는데 부정평가는 33.4%이고요. 진보층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거는 9.6%이고 부정평가는 88.9%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 직전에 있었던 그런 그 정치 성향별 평가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 조금 유리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도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긍정이 30%, 부정이 67.3%였는데 이번에는 긍정이 29.3%, 부정이 66%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도층에서 조금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향을 내보냈다고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였어요. 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은 지난번에 그 평가했던 것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역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리스크인 거죠. 그런데 왜 중도층이 더 타격을 받을까? 다른 조사도 우리가 이제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한 주 전에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이제 파장이니까 결집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도무지 이제 지지층들도 결집을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최고위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조수진, 연이어 나오고 김기현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정광훈 목사 관련된 내용에서 계속 설전을 벌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 나온 걸 보면은 투표율이 텃밭인 울산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매우 낮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육감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집할 이유를 특별하게 딱히 동기부여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발생하고 있다. 비교할 네. 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도 우리가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를 조금 좀 들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본 부장님이 네,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예. 56.2%가 아예 기대가 없다 또는 기대가 적다라고. 빨간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죠. 네네네. 예. 그렇게 말씀 기대가 크다고 답하신 분들은 이제 41.2%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당연하죠. 이게 민심인 거죠.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높네요. 41% 정도나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저는 한 30%. 혹시나 그동안 왜 저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뭐 항상 사고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아니 저는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네. 그 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41.2%가 지금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금 더 나온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이미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은 매우 높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도층 정도는 한미 정상회담이 경제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고 또 반도체 뭐 전기차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최근에 안보실 파장과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저는 중도층으로 하여금 그래 그러면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 일부 우리가 좀
양해를 얻어내고 IRA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서 또 뭐 바이든 대통령과 좀 긴밀하게 안보 협력하고 북한에 대해 대응하겠다. 그것 말고 특별하게 더 뭐 추가적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반영됐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거는 뭡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뭐 G8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G8에 포함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민심이 원하는 건 경제 이슈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뭐 북핵 억지 확산, 뭐 억제력 확산 이런 걸 얻어온다 이런 얘기들만 있는데 네. 결국은 반도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수출이 완전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 2월에 그 대중국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반도체를 통해서 계속 중국에 팔아왔는데 미국 중국 싸우는 바람에 우리만. 저기만 말하자면 저 새우등 터지는 그렇죠. 그런 꼴이 됐고 우리 무역 상대국 중에서 30년 동안 흑자였던 것이 중국인데 갑자기 이렇게 최대 적자 국으로 변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 고용하고 하는데 물건은 중국에는 팔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것만이라도 그 예외를 얻어와야 된다. 가서 또 뭐 북핵 확산을 억제하는데 뭐 이런 걸 지금 민심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제 이슈가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충족 못하면 또 일본 그 한일 정상회담 이상의 폭풍이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법이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등등에 대한 즉 이런 경제 관련 그런 법안들이 우리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리를 조금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라서 특별히 더 배려한다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2025년부터는 중국에서 이제 생산된 핵심 광물을 넣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대체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핵심 광물 협력 국가로 들어가야 우리는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다면 그러면 그건 또 평가할 만한 또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상당히 좀 어두운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뭐 자유와 연대가 11.7%,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을 좀 펼쳐달라. 또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좀 세워달라. 뭐 신뢰에 기반한 국익을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는데 저 해석을 배 소장님 좀 해주실까요? 네, 신뢰 기반한 국익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절반 정도로 가장 높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실리라는 부분을 밑줄 치면은 여기에 어디가 해당될 수 있냐면은 미국도 있겠지만은 중국에 해당될 중국,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중 정서를 부채질하고 부추겨서 중국하고 등을 지면은 그 부메랑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반도체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넓은 시장도 그렇고 또 안보적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과 가까운 거 좋다 이거예요. 또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도 필요하면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지금 도외시되고 좀 내팽개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인식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게 자유와 연대거든요. 네. 그게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게 꼴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에 그거는 집중해달라가 그런, 제일 낮았다. 추상적인 거 다 됐고 이제 진짜 실리 외교로 하자. 그 영업사원 1월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실리에 기반한 우리 국익을 따지는 그런 외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을 가서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빚만 져오니까. 영업사원이 영업을 너무 못하네요. 너무 못해. 너무 이상하네요.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영업은 네. 제가 잘하는데 자제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보셨죠? 예, 자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역대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3.2%, 김영삼은 2.6%, 김대중 대통령 17.0%, 노무현 대통령 15.7%, 이명박 대통령 11.2%, 박근혜 대통령 7.9%, 문재인 대통령 25.4%로 제일 높고요. 윤석열 대통령 10.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이 오히려 외교안보 정책을 참 잘했다. 그 외교안보 쪽에 네. 그 한반도 평화 부분, 남북 관계 이것도 좀 가만히 됐다고 보고요. 네. 그 바로 직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 우위가 있지 않았느냐. 네. 특히 대일 외교 같은 거 봐도 그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관련은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었고 거기에 우리는 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소부장 산업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맞섰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됐잖아요. 그게 다 허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그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앞서 질문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 게 네. 서로 이제 응답한 것을 우리가 교차 분석해도 나올 것 같은데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이 순서대로 지금 외교 잘한 걸로 높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 실리와 국익이 강조됐다라고 이제 응답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가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로 돼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면 대체로 응답자들이 인식하건 된 자유와 연대 그런 걸 막 강조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거는 좀 되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 좋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10.4%라고 하는 건 현역 대통령인데 지난 직전 대통령 25.4%보다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같은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지지율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슈퍼챗 보내주셔서 하늘담비님, 박경희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주목한 분은 이분입니다. 5시의 태양님. 5시의 태양님 제가 보기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왜요? 24만 4천 원을 보내셨어요. 왜? 왜 이러실까요? 아니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너무 높은 금액이 들어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24만 3천 원이면은 4천 원, 24만 4천 원. 24만 4천 원요? 네, 무슨 의미가 있는 이건 관리비인 숫자일까요? 것 같은데요. 관리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잘못 보내신 거예요? 잘못 이체하신. 여보세요. 이번엔 좀 웃겼어요. 네. 황선 눈깔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이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뭐 자유 연대 가치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안 되고 있다. 안 와닿는 거죠. 그렇게 지금 민심에.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얼마나 실리에 기반한 국익 외교를 안 하면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요청을 하겠느냐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강조하고 주장했던 그런 것, 즉 말하고 실제 행동은 완전히 반대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좀 전에 제가 슈퍼챗 관련해가지고 잘못 보내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이 낙장 불입입니다. 그렇죠. 환불은 없습니다. 뭐 네네, 이런 환불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계좌가 환불이 안 되는 계좌죠. 근데 5시에 태양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네. 이건 내가 낙장 불입도 아니고 관리비도 아니다. 잘못 보낸 것도 아니다. 네. 우리 조카들이 보낸 거죠. 예? 세상에 예. 조카분들이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십시일반 보내주셨나봐요. 하시죠. 와, 이거 정말 의미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가 크네요. 네, 정말 다시. 대지저금통이네요. 조카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와, 이제 우리 그 뉴스토마토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후원은 우리아이 재단과 함께 베이비박스 예. 후원 플러스 미혼모 지원 네.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또 취지에 동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슈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어떤 추세인지 배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정당 지지도인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35.5%로 약 한 12.5%요. 12.5% 차이가 나죠.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인데 많이 차이 나네요. 이걸
이정현 본부장님도 설명하실 텐데 우리가 시간은 없더라도 짧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조사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일종의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쪽,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쪽, 그래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눌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최근에 그만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조수진, 태영호, 김재원 이런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저는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어제 4월 5일 날 어제가 이제 그저께였나요? 4월 5일 날 우리 투표했잖아요. 선거했잖아요. 보궐선거도 하고. 울산에서 김기현 거의 그 텃밭이죠. 대표의 남구. 탓밭에서 네, 남구죠. 울산 남구. 기초의원이 네,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이런 건 그쵸. 사실은 좀 심각하게 판단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힘에서도 어제 김기현 대표도 그 위기감을 느끼고 뭐 기강 잡기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총선까지 이 최고위원들 이 진영으로 가면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뭐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뭐 윤심에 충실한 인물들로 다 최고위원을 채웠는데 자격이건 뭐 능력이건 이건 보지도 않고 오로지 충성심만 갖고 했으니 뭐 이건 뭐 자초했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결국은 김기현 이제- 대표가 여기서 네.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고 말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저는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예,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초장부터 좀 막아보자.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저는 판을 좀 깨보자. 판을 깨보자. 그냥 이 선거구제로 그냥 다음 총선 가고 싶다. 아. 저는 그게 아닌가.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관리비라고 하는 오늘 정말 우리 이성영 본부장님까지도 웃게 만든 핵심의 개그였는데 300명 아니 300명 들어보세요. 300명 의석 중에 네. 30석을 줄이자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가가치세냐? 10%. 그러네 또. 아니 60명도 아니고 왜 이게 30명일까? 사실 이런 주장하면 국민들 다 찬성하죠. 국회의원도 꼴 보기 싫은데 맨날 싸우고 이게 포퓰리즘적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국회의원 월급 줄이다는 주장도 그거의 여론도 높아요. 매우 높죠. 매우 높잖아요. 네. 그런 주장은 또 안 해요. 이게 참 아, 본인은 의석수 줄인다고 해봤자 계속해서 공천 받을 거다 이런 취지인가?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울산 남구와 울산 교육감 완전 일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격 네. 이격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 투표율도 매우 낮았어요. 투표율이 낮았죠. 지지율도 낮고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간 거죠. 왜? 도저히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못 가지겠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수 줄이는 주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자기 직을 걸어야 되겠죠. 나는 이것만 통과되면 난 안 한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 지지도를 보면 이번에 2.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댓글이 왜 이렇게 높아? 6석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6석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2.7%면 높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진보당의 약진입니다. 이번에 전주을 물론 뭐 안혜욱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전했습니다만은 3위 하셨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진보당 의원이 한 석을 가져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년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일단은 그동안 그 양당 정치에 좀 염증을 느낀 표심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맨날 네. 물론 이번에 민주당이 뭐 후보를 낸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정의당이 과연 그동안 대안적 역할을 좀 제대로 해왔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또 표심에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국회 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진보당이 원내 진입한 건 뭐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번 알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에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내년 총선 1년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4월 10일에 총선을 하는 네. 거거든요. 지금 국회는 양강구도이긴 합니다만 제3지대
이 제3정당의 약진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인지 이게 선거제 개편하고 좀 영향이 있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대는 많은데 과연 현실화될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뭐 국회의원 수 줄이자 그래도 그게 잘 안 반영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국민들은 분노는 하고 있지만 대결 구도로 또 진영화돼 있고 또 제3 세력이 개입되기는 등장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데 국민들의 한결같이 바람은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실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뭔가 정말 능력,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 능력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다. 그 요구에 부응해 줄 수 있는 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마음도 옮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뭐 이런 구상들이 막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표심을 잡기 위한 뭐 구상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구상들을 끌어모을 구심적 역할을 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대중적인 인지도 있는 인물이 없다. 네. 자, 쇼미더민심 여기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그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광고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시험 삼아 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이 코너 해보고 괜찮으면 쭉 가고 안 되면 그냥 다들 괴로워할 것 같아요. 일단 잠깐 광고 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계속해서 저랑 함께 하시죠.